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대구 동구 FM 이 따뜻한 시선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봄과 함께 말이죠. 지난 겨울 북극 한파가 지구촌 곳곳까지 내려와 유난히 춥기도 했었고요. 그 정도 추위만큼이나 또 매서운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동시대인의 가슴 아픈 현실도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렀던 겨울이었죠. 그러한 현실을 보듬어 주는 듯 봄은 어김없이 사뿐사뿐 다가와주고 있는데요. 정말 절기란 것은 놀랍도록 신기하죠. 달라진 건 없어 보이는데 말라있던 화분에 어느샌가 새싹이 움터오르고 콧김 대신 봄 훈풍에 눈이 감겨오기도 하니까 말이죠. 자, 대구 동구 FM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 영희와 현정이의 이 따뜻한 시선에서는 최근 우리 주변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혹은 쉽게 잊혀지면 아쉬운 정보들을 요리조리 살펴 전해드리고요. 혼자 보기 아까운 영화나 책을 음악과 함께 버무려 보는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동구의 숨은 명소들 소개드리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희와 현정이의 이 따뜻한 시선, 이따시와 함께 따뜻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세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최소한의 이슈, 첫 번째 이슈. 자, 최소한의 이슈, 오늘 첫 번째 이슈를 활짝 열어볼 텐데요. 자, 오늘 이따시의 최소한의 이슈는 정말 우리들 곁 아주 가까이에서 온 이슈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으실 거예요. 바로 율하 아나바다 장터가 돌아왔습니다. 긴 겨울 휴식기를 끝내고 새롭게 단장한 동구의 10여 년 전통의 율하 아나바다. 오늘은 정말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이따시의 진행자이시죠? 저와 함께 이따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김영희 씨가 바로 율하 아나바다를 열고 이끌었던 아나바다의 개척자이자 산 증인이기 때문인데요. 이따시 최초로 진행자를 이슈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짝짝짝. 최소한의 이슈, 오늘은 율하 아나바다 이야기로 열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율하 주민들에게, 보다 넓게는 동구 주민들에게 아나바다는 정말 신선한 바다 아닌가요? 네. 대단하신데요.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아나바다. 처음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예, 처음에 2010년도 유라지구가 초기에 생겼을 때요. 단지 내 농구장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네. 품앗이 같이 시작된 거네요. 네, 엄마들이 갈 데가 없고 답답하고 옷은 서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이제 작아지면 네. 빨리 물려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나바다 장터의 중요한 특징이라면 이참에 홍보를 마구마구 좀 해주시죠. 네, 아나바다는 그 유라지구 내 반개 근린공원에서 열리고요. 3월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너무 더울 때와 너무 추울 때를 빼고요. 네. 두 번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리거든요. 돗자리와 판매한 물품만 들고 현장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참여하실 수 있고요. 네. 네, 많을 때는 판매자가 100분 정도 되세요. 오. 네, 그분들이 오시니까 집에 귀한 물건들도 들고 나오시고, 네. 네, 깨끗한 상태 물건도 많이 들고 나오셔서 아주 저렴하게 득템을 할 수 있는 맞아요. 곳입니다. 예. 네.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와, 요즘도 이렇게 호응이 좋은 아나바다 장터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네. 너무 운영을 잘해 오셨나 봐요. 예, 저희가 문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우, 대단합니다. 그 초창기 때 어떤 기억에 남는다든가 뭐 그런 특징적인 부분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기들 데리고 이 장터를 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 모임이 많이 됐었고요. 예, 지금도 그 모습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집에 있는 캠핑용품 챙겨 오셔서 아, 네, 공원이니까요. 네. 예, 차려놓고 아이들은 자기 물건 팔고 부모들은 뒤에서 이제 지켜봐주고 이런 모습이고 아나바다 장터의 좀 가장 큰 특징이 네. 어린이 판매자를 위해서 이 장터를 열어준다. 아, 맞아요. 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부모님 도움 없이 네. 예, 자기의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나오면 어린이 판매자가 되어서 네. 예, 판매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참가비가 있었네요. 네, 참가비가 있어요. 저희가 그 판매자들께 3,000원씩 받고 있고요. 아, 3,000원. 네. 네. 예, 이거는 봉사인데 왜 이걸 받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도 이 행사를 진행하면 네. 약간의 그쵸. 그 비품이나 네. 네, 진행을 위해서 홍보나 이런 거 할 때 돈이 약간씩 필요해요. 네, 일일이 벽보 다 붙이고. 예, 맞아요. 또, 네. 예, 그래서 요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고 네. 그리고 이 돈이 이제 모이면 저희가 어려운 이웃 돕기 하는데도 쓰이는데요. 아유. 이번에 1월 달에 그 네. 80 메아리에 성금 30만 원을 보냈어요. 아유, 네, 이거 그러셨구나. 대구 유라 아나바다 이름으로 보냈고 그리고 네. 저희 그 참여하신 주민들께도 네. 감사하다고 또 인사도 남기고 했습니다. 그 10년을 이끌어 온다는 것은 때론 우여곡절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일화들도 많았을 텐데 계속 이렇게 이끌어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면 어떤 데 있었을까요? 좀 짧게 말하자면 부모라서 가능했다. 예, 그 어느 마을 모임이든 네. 그 자식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은 다 잘 된다 하더라고요. 그 저희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네. 이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잘 컸으면 좋겠다 그런 막연한 바람으로 네. 이 이제 아나바다 장터를 하고 있고 네. 네, 아이들이 지금 이제 많이 커버렸는데요. 네.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좀 참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네, 원동력은 부모라서 가능하다고 또 10년을 이끌어 왔다는 것도 네. 뭐 10년 할 거 알았으면 못했겠죠. 아, 네, 그런가요? 너무 까마득했지만 맞아요. 까마득하겠지만 지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1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느슨한 모임이에요. 아. 네, 서로 이렇게 구속하지 않고 네. 네, 최소한의 일거리를 만들고 조금씩만 하거든요. 최소한에 나왔습니다. 네. 최소한의 이슈에 딱 맞는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래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맞아요.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좋은 일도 서로 또 부담이 크다면 뭐 의무감이나 부담감이 크다면 지속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서로 만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거든요. 아, 그럼요. 요즘 네. 같은 시대에 얼마나 따뜻한가요. 진짜. 네. 따뜻합니다. 아주. 그래서 이 목표가 그렇고 이게 뭐 많이 왔다, 적게 왔다, 뭐 이런 게 중심이 아니라서 네, 중요하지 않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이렇게 가늘고 길게 간다. 뭐 맞아요. 이런 말도 네, 있던데. 네, 맞아요. 네. 저희 아주 가느다란 겸손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어떤 각오로 또 이 아나바다 시장을 계속 이끌어가고 싶으신지 한 말씀 끝으로 해주시죠.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소유한다는 것, 네. 물건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러네요. 네, 뭐 이런 모습이 좀 많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직하네요, 진짜. 네. 그 아나바다 장터가 매개체가 돼서 그 유라의 아이들이 진짜 이제 경제관념 그리고 또 건전하게 자라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었네요. 소중한 우리 지역 동구에는 이렇게 근검절약에서 출발해 가진 것을 나누고 또 바꿨으므로 재활용도 되는 사랑받는 주민자치시장 아나바다가 매달 열리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 새봄 기운 가득 머금고 가장 가까이서 만나실 수 있는 아나바다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비한 곡은 봄을 알리는 곡이죠. 루시의 개화 들으시며 오늘 첫 번째 이슈 아나바다 장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
느끼는 이부시고 포근해 진얼음은 겨우 녹아내릴 것만 같아 동지서 딸기 낙인 밤 지나 헤매었던 발걸음 있잖아 그때가 기억조차않나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해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소리 없이 일렁이며 떨고 있는 초라한 밤은 그대는 불의 연꽃처럼 전부 멀어져 갈 거야 넌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햇살에 깜빡깜빡 미끄러지듯이 우린 사이를 기지개 피듯 두 팔 벌린 꽃들처럼 그대 꿈보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만 혼자만 남아 시들지는 않을까 괜찮아 언젠가 다르게 피어날 거야 나는 그런 널 기억할 거야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햇살에 깜빡깜빡 미끄러지듯이 우린 사이를 기지개 피듯 두 팔 벌린 꽃들처럼 그대 꿈보내 너 최소한의 이슈. 이쯤이면 심층이지. 자, 오늘 최소한의 이슈 두 번째 주제는 2000년생이 온다입니다. 벌써 와 있고 어찌 보면 우리들이 탄생시킨 세대들이 2000년생들인데요. 무엇이 온다 하니까 뭔가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심상치가 않네요. 네, 책 속에는 아니지만 이몽택 저자의 신간 2000년생이 온다를 기반으로 오늘 우리의 주제를 펼쳐볼까 합니다. 그 MZ세대는 지금의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통틀어 칭하는데요. M은 밀레니얼 세대인 80년생 이후부터고요. G세대는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죠. 네. 예, 그러니까 2012년생 요 정도까지를 MZ세대라고 부릅니다. 총 2000년에 20세가 된 80년대생을 Y세대라 부르죠. 예. X세대 이후였고 또 Y세대 이후이기 때문에 G세대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예.
MZ세대를 똑바로 이해하기도 전에 무럭무럭 자라서 다가오고 있는데 2000년생들 잘 맞이해야 하는데요. 도무지 요즘 애들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 너무 많죠. 네. 2000년생이 만으로 24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신입사원으로 만나볼 수 있거든요. 네. 예, 이 직장 생활에서 기성세대가 이 MZ세대가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다면서 네. 예, MZ가 찍찍거린다.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왜 특히 G의 비유를 할까요? 네, 이게 G는 알파벳 G가 음. 발음이 설치류 찍찍거리는 G하고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세대들이 하는 말이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상식으로 감당할 수도 없다고 해서 오히려 이제 찍찍거린다는 의성어로 폄하를 시키는 거죠. 아유,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느껴지네요. 네. 이런 갈등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고자 200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임홍택 작가가 적었는데요. 네. 여기에서 나온 이 2000년생을 이해하기 위한 시각이 참 재밌습니다. 아, 네. 어떤 현상이든 원인이야 있겠지만 이해라는 말이 꽂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네. 가장 인상 깊은 게 이 세대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요. 네. 이 세대가 아닌 시대의 변화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시대. 네. 혹시 90년생이 온다 아세요? 네. 알죠. 네, 베스트셀러였죠. 그죠. 네. 음. 임 작가가 10년 전에 또 내신 책이었는데요. 네. 2000년생이 온다와 지금 보면 시리즈처럼 돼버렸죠. 그러네요. 네. 이 200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서 G세대들의 사례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네. 들어보면은 일단은 처음은 뒷목 잡게 돼요. 네. 그리고 저도 저희 아이가 G세대인데 네. 이게 이해가 되면서 화도 누그러지더라고요. 네. 90년대생이 사회로 진출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저녁 회식이라는 말 있죠. 네. 저녁에 술 마시면서 서로의 일상도 공유하고 친분도 쌓고 완전 네. 필수였죠. 네. 직장인들의. 그런데 90년대생한테 이 저녁 회식이 불만이었던 거예요. 네, 퇴근 후의 시간은 철저하게 개인의 시간이라서 네. 그 업무의 연장인 회식에 가는 거를 불편해하게 생각했거든요. 아, 우리 네. 부장님 너무 얄미웠겠다. 그죠? 네. 이 젊은 직원들이. 네. 그래서 저녁 회식이 점심 회식으로 대체가 되었어요. 네. 이 정도의 변화도 기성세대는 납득하기 힘들었을 텐데 2000년대생들이 회사로 유입되면서부터는 와, 도대체 어떻게 바뀌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2000년생은 아예 회식이 없습니다. 상사가 큰 마음 먹고 내일은 함께 점심 식사로 회식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했을 때 2000년생은 팀장님, 점심시간은 휴게 시간인데 그 시간에 회식을 해야 하나요?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네,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갖다 댄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융통성이 없다고 할 수 있죠. 정말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생한테는 규칙이 중요한 거죠. 네. 융통성의 세상은 좋은 게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규칙의 세상은 옳은 게 좋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옳은 거의 기준이 누군가의 자의적인 상식이 아니라 부장님의 상식이 아니라 네, 그냥 법과 제도로 있는 규칙인 거죠. 규칙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한마디로 상식이란 말로 혼내는 기성세대에게 일침을 놓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이 두 번째 사례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네, 해주시죠. 왜 한국 영화를 보면서 자막 켜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떤 조사에서 OTT에 한국어로 콘텐츠를 시청할 때 한 반 정도의 사람들이 한글 자막을 켠다는 보고가 있었대요. 용희 씨는 어때요? 저도 넷플릭스 볼 때 자막을 켜야지 잘 보이고요. 저도 그래요. 네. 소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네. 그리고 여러 명이 등장할 때 누가 그 대사를 했는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막에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맞아요. 어차피 볼 영화인데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좋죠. 네. 근데 젊은 세대들한테 왜 이렇게 자막을 켜냐?
라고 물어봤을 때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음. 영상 속에 대사가 잘 들리지 않고 그리고 자막을 켜고 영상을 봐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제대로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작가가 이몽택 작가는 네. 이게 바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격차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우리가 영상을 볼 때 음성 대사는 보통 아날로그 영역이고 네. 자막은 일종의 디지털 영역에 속하는데 네. 디지털인 자막이 정확하기 때문일 텐데 이 정도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으실 것 네. 같아요. 또 우리 세대를 디지털 유목민 그리고 MZ 세대를 디지털 원주민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저희가 들어보셨어요? 저 방금 처음 들어봤는데 아, 네. 네. 네,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특히 2000년생은 태어난 순간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서 성장해 왔으니까 맞아요. 디지털 원주민이라 불릴만 하겠네요. 네, 뱃속에서부터죠. 그러니까 디지털 소통 방식이 더 편하고 쉬울 거예요, 당연히. 네, 그래서 2000년생이 전화를 잘 안 받는다는 얘기를 맞아요. 들었어요. 네. 그런데 전화하면 안 받는데 문자하면 답장이 온대요. 그래서 맞아. 뒷목을 잡는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젊은 세대일수록 이 전화 울렁증이 있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전화에 공포감까지 느낀다고.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2000년생 분들은 이런 얘기들조차 왜 하지? 이렇게 신기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 전화를 무서워하는 거는 뭐 기성세대나 네. MZ세대나 똑같고요. 네. 네, 그런 거보다 문자를 선호한다는 거죠. 이유가 네. 전화로 하면 흔적이 남지 않잖아요. 업무 지시나 이런 내용들이. 네. 근데 문자를 보내면 명확하게 남잖아요. 아, 어떤 내용인지. 그걸 그게- 이 명확한 걸 원한다는 거죠. 저도 지금 알았어요. 네. 그저 단지 저는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이 MZ 세대들이 우리 기성 세대나 다른 이 어른 세대들과 그 소통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저도 그런 오해를 갖고 있었는데 이 저자가 이렇게 풀어서 내용을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세대 갈등을 약간 봉합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직장인들은 우리 부장님은 특히 필수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은 2000년생이 온다네요. 또 마지막 사례가 또 있나요? 회사에 2000년생들과 갈등을 고민하시잖아요. 네. 같이 일하는 게 고민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00년생은 회사에 오지 않습니다. 이거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무슨 얘기냐 왜? 하면요. 네. 90년생은 그래도 직장은 다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쵸. 그리고 워낙 불경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정적인 직장인 공무원을 원했죠. 대단했죠. 네. 지금은 의대 광풍만 불잖아요. 네. 그런데 2000년생한테는 직장이 당연한 선택이 아니고 네. 들어오자마자 그들의 목표는 직장을 그만두는 네? 것이라고 합니다. 네. 헐. 그 직장 생활을 지속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고요. 네. 역시 명확한 세대 이유가 다 있다니까. 네. 네. 월급은 그저 원화 채굴이라고 불리고요. 원화 채굴. 네, 이 원화를 가지고 부동산, 주식, 코인과 같은 자산을 불려야지만 음. 결국은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들이 직업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 높은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봅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이해가 되네요. 좋은 직장의 의미도 같은 시간을 일해도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이 되겠군요. 또 자기 자신을 가리켜 월정액 직장인으로 사장님이 잠시 저를 구독 중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네. 네. 그리고 공무원으로 일하는 걸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한대요. 이런 게 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에서 오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방금 얘기해 드렸듯이 네, 원화 채굴을 해서 빨리 자산을 불려야 되기 때문에 네, 돈이 오로지 목표라서 그런 세태가 만들어진 거죠. 약간은 이해가 되지만 또 알고 나면 더 화가 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뒷목 잡는 일도 많고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네. 점점 이런 시대를 바라보게 되고 이 시대 안에서 이렇게 각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MZ세대의 그 고충이 오히려 이해가 되는 거죠. 저희 맞습니다. 아이들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10호 세대 요즘은 거의 100호까지 간다고 하던데 네. 시대를 보면 세대가 보인다. 맞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예전에 미생 드라마 있었잖아요. 예. 그 미생 뜻 혹시 아세요? 예, 바둑에서 두 집을 내지 못하면 죽는데요. 그 두 집을 네. 내지 못한 상태를 미생이라고 하죠. 바둑이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장그래가 드라마에서 프로 입단에 실패하고 나서 왜 냉혹한 현실에 던져지잖아요. 네, 맞아요. 서글픔이 묻어나지만 미생은 백지와 같아서 한편으로는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무한한 가능성의 미생에서 완벽한 삶인 완생으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 대부분은 이 가운데 어딘가에 있는 거겠죠. 이건 우리 2000년생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열심히 때론 뒷걸음질도 치면서 말이죠.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이 딜고 하나 보이질 않아 까맣게 들이운 공기가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데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결국 멀리 떠나버렸고 서로 숨어 모두 보이지 않아 차갑게 내뱉는 한숨이 널 덮어 숨을 쉴 수조차 없게 한데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지금 여러분께서는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이 따뜻한 시선을 듣고 계십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명작이 명곡에게 그 언젠가 가슴 한켠 머물렀던 명작의 감동을 전해드리고 명곡으로 마무리하는 이따시의 명작이 명곡에게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화로 만나볼 텐데요. 오늘 작품은 두 말이 필요 없는 명작이죠.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1930년대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는 명작의 최고봉인 영화, 97년 작품, 또 2003년에는 KBS에서 더빙판으로도 방송됐어요. 누군가는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작품으로 꼽을 정도로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너무 익숙한 배경음악이죠.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한 영화 배경곡 라비다 에스펠라, 더 필름밴드의 연주곡으로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로베르토 베니니 하면 배우이자 감독으로 이탈리아인입니다. 영화를 보시거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유쾌한 배우이자 감독님이시죠? 정말 달란트가 많은 배우인데요. 코미디언이자 극작가이기도 하죠. 네. 수상 소감, 아니 수상 세레모니가 유명하죠. 아무튼 표정부터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마법이 있는 배우 같아요. 배우는 희극이지만 영화의 배경은 현대사를 통틀어 가장 비극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차 세계대전, 그중에서도 나치가 벌인 홀로코스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들어서는 또 영화가 무겁고 슬프고 뭐 이렇기만 할 것 같은데요.
아니죠. 네. 영화는 시골 총각이 도시로 상경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우스꽝스런 해프닝의 연속이고 우여곡절 끝에 사랑을 쟁취하면서 또 귀여운 아들 조수아가 태어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낭만적인 한편의 로맨틱 코미디 같죠. 이렇게 사랑 가득했던 평화롭던 일상에 누군가가 찾아오면서 영화는 위기 국면으로 접어드는데요. 아들과 함께 끌려간 곳은 다름 아닌 죽음의 수용소였죠. 아빠는 아들 조슈아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선의의 거짓말로 어린 아들을 극한의 공포에서 안심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죠. 갖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전쟁은 끝이 났고 풀려나야 될 수용소의 포로들은 독일군이 이 죽음의 수용소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죽임을 당합니다. 도망치기 위해 아내 도라를 찾아 나서지만 그 걸음은 죽음을 앞당기는 걸음이 되고 말았어요. 영화는 가장 비극적인 배경 가운데 가장 희극적인 요소들이 가미돼 있어 어쩜 이런 와중에도 저런 요소들을 표현할 수가 있지 하는 탄성을 계속 짓게 하잖아요. 영희 씨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었나요?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아들 조슈아에게 윙크하면서 웃어주는 아빠의 표정. 맞아요. 그 상황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요. 네. 우리 흔히 우프다고 요즘 얘기하는데 네. 진짜 웃으면서도 슬픈 그리고 또 군인의 걸음처럼 또 당당하고 막 우스꽝스럽게 씩씩하게 걸어가잖아요. 네. 아들을 향한 사랑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낭만과 웃음과 해악과 순수함으로 꽉 차 있는 영화입니다. 오늘 명작의 명곡에게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에 독특한 비밀이 두 가지가 숨겨져 있는데요. 한 가지는 실제로 이 로베르토 베니니의 아버지가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로 가족이 실화라는 사실입니다. 네. 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가족과 관계된 얘기인데요. 이 영화의 여주인공이죠. 예. 니콜레타 브라즈키는 실제로 베니니의 아내입니다. 네네. 그거는 네 들었어요. 네, 네. 교훈과 감동이 코미디적인 재미와 함께 어우러지고 역사의 아픔을 희화시킨 이런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는 작품 97년작 인생의 아름다워 만나봤고요. 네. 근데 이 인생이 아름다워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했잖아요. 네, 동명의 영화가 있죠. 네,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류승룡의 아내 염정아가 폐암이 돼서 네, 2개월, 3개월의 짧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음, 그 아내의 첫사랑을 찾아 남쪽 끝에 섬으로 찾아가는 여정을 그렸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주인공의 죽음을 슬프게만 다루지 않았고 이 삶을 살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리고 나는 충분히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서 그 죽음을 담담하게 다룬 방금 우리가 소개드린 97년작 인생은 아름다워와 네네.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가장 흔한 뮤지컬 영화로 치부하기에는 그죠? 조금 색다른 부분이 주크박스 영화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 기존에 나와 있던 우리 소위 왜 노래방 가면 이렇게 추천곡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많이 이제 회자돼서 불리던 맞아요. 노래들을 이 주인공들이 직접 부르죠. 네. 네. 너무 놀라웠던 거는 네. 류승룡이 노래를 아주 잘했습니다. 네, 목소리도 원래 좋잖아요. 염정아도 잘하더라고요. 염정아도 너무 잘했고요. 네. 네, 그 노래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는데 네. 그 스토리에 빠지면서 그 노래를 들으니까 노래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깊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예, 주인공들이 다시 그 노래들을 부르면서 작품을 완성시키는 그런 인생이 아름다워 우리나라 작품이었는데요. 두 인생이 아름다워를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 두 작품들의 공통점이라면 있을까요? 97년작 이탈리아 영화도요. 네.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들한테 선의의 네. 거짓말로 음, 재밌는 놀이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렸을 때 슬픔이 아니라 그냥 즐거운 기억으로만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거랑
뭐 2003년작 인생은 아름다워도 아내의 죽음, 엄마의 죽음을 음, 슬프게만 다루지 않았고 음. 네, 충분히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고 해줘서 그런 부분이 네, 네, 서로 맞아요. 통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던 사람, 네, 가족이었죠. 그죠? 아내와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지키려 또 웃음을 주려 한 그런 숭고하기까지 한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인생이 아름다워는 첫사랑 김동욱 찾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네. 또 누구나 그런 바람이 있을 텐데요. 그 희한하게도 남편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그런 색다른 이야기로 흥미로웠죠. 염정아가 첫사랑을 찾아 떠나잖아요. 네. 그 남편이 같이 따라가거든요. 네. 근데 가보니까 첫사랑이라는 거는 오해였고, 네, 그래서 남편이 엄청 비웃거든요, 염정아를. 아, 네. 유승용답다 정말. 네, 근데 이게 스포를 이렇게 또. 아, 네, 아주 많이 걷어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극 중에 염정아가 네. 자기 결혼식 말고 자기를 위한 잔치는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예, 영화 마지막에 보면 오직 세연이만을 위한 잔치 이래서 그 살아있는 장례식 아시죠? 네네. 네, 그 살아있는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드라마 39에서도 나왔었죠. 네. 네, 그래서 그 거기서 염정아가 자기가 담담하게 네. 그리고 행복하게 사랑받았다고 그렇게 네. 말하는 장면이 굉장히 네.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두 작품 모두 다 어쩌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살아있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또 주고 해답을 주는 것 같은 작품들 오늘 명작이 명곡에게서 만나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인생이 아름다워 염정아와 유승용 또 다른 가족들이 함께 부르는 곡이죠. 뜨거운 안녕 들으면서 이 명작의 명곡의 시간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조금 더 볼륨을 높여줘 그의 말씀 깊게 오늘은 모른 척 해줘 혹시 내가 울어도 친구여 그렇게 보지마 더 취하고 싶어 밤새도록 노래 부르자 이 밤이 지나면 잊을게 너의 말처럼 잘 지낼게 가끔 들리는 안부에 모든 가슴 댈 수 있길 어떤 아픔도 견딜 수 있게 소중했던 내 사랑아 이젠 안녕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도 모른 척 스쳐갈 수 있게 멋있게 살아줘. 뜨겁게 뜨겁게 널 보낸다. 안녕. 동구 어디까지 가봤니? 우리 지역 구석구석 숨은 장소를 찾아 소개해드리는 코너죠. 동구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금강역입니다. 여기 안심 일대에 사시는 분들은 익숙한 곳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오늘은 유익한 정보도 같이 소개해드리니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동구 어디까지 가봤니? 다녀오신 곳은 어디신지요? 네, 각산역에서 차로 한 1km 조금 더 가니 동구 금강동이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의 주인공인 금강역의 우뚝한 자태와 함께 고즈넉한 시골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우뚝하지는 않죠. 도심 쪽 방향만 빼고 본다면 사방이 농경지라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역시나 동구구나 했습니다. 네, 맞아요. 금강역은 저번에 소개해드린 대구선 공원 때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그 대구선이 이설된 후 구 동천역과 반야울역을 통합해서 2005년 금강역을 신설했고요. 네. 2008년까지 동대구와 포항 통근 열차가 하루 2회 정차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 통근 열차마저 폐차되어서 지금은 신호 취급과 열차 교량만 관리하는 무인역입니다. 네. 무인역이라 왠지 정감이 갔었고요. 역사는 고요했지만 주변을 아늑하게 감싸는 듯 조화로웠어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기차 두량이 기역자 형태로 놓여져 있는 레일 카페였어요. 참 운치가 있죠. 네. 안심 창조밸리 조성 사업으로 폐열차 두량을 리모델링해서 생긴 레일 카페인데요. 네, 드디어 만났습니다. 제게는 첫 만남이었거든요. 조금 네. 설레었습니다. 네. 또 주변이 데크로 조성되어서 작은 야외 무대 같기도 하던데 알고 보니 해마다 이곳에서 연꽃마을 축제가 열리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네, 연꽃마을 축제가 매년 열리고요. 이것이 주목받는 네. 이유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금강역 레일 카페는 매일 10시에서 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네. 네, 일반 음료와 함께 안심의 특산물 연근으로 연근차와 연근 쿠키도 팔고 있습니다. 네. 커피를 주문해서 카페에 앉아보니 기차를 타고 가며 설레던 감흥이 새록새록 피어오르더라고요. 네. 열차창 밖으로 비닐하우스와 몇 채의 농가들이 보이고 카페 바깥으로 이어진 야외광장 데크에도 앉아보니까 살포시 바람까지 불어와 시골의 어느 한적한 곳에 와 있는 듯했어요. 그리고 요건 아껴두고픈 얘기인데요. 저 멀리 바라보자니 눈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뭐죠? 바로 연꽃 생태관 그리고 넓게 펼쳐진 연근 재배단지. 제가 사월역 근교의 중산지 그곳을 참 좋아했는데요. 네. 여기서 그런 분위기를 마구마구 느꼈어요. 카페에는 또 7080 감성의 노래들이 흘러나와서 전반적으로 거창하진 않지만 한나절 보내기에는 안성맞춤이겠더라 싶더라고요. 그렇죠. 기찻길 바로 옆에서 기차에 앉아서 먹고 있으면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기분까지 느껴질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다는 아니겠죠? 네. 마치 이 공간에서 오래 머물러 달라는 듯이 카페하고 나란히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네. 그게 다름 아닌 스마트 도서관이었어요. 아. 주민 참여 예산으로 2018년부터 운영됐다는데요. 대구 통합 도서관 모바일 회원증이 있으면 바로 이용 가능했습니다. 네. 한 권의 책을 쉽게 대출해서 역사나 카페, 데크 광장에서 푹 빠져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레일 카페 옆에 스마트 그죠. 도서관이 있으니까 네. 책을 쉽게 빌려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스마트 도서관이 왜 자판기처럼 생겨서 좀 신기하잖아요. 네. 그 대출과 반납은 수월한가요?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빌려온 책을 지금 갖고 있는데 네.
보시게 되면 일반 도서관 책하고 다른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오. 네, 책 뒷표지 안쪽에 보시면 스티커처럼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네. 요 안쪽에 바로 스마트 칩이 내장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반납이 너무 쉽습니다. 대출은 먼저 회원증을 인식시키면 책 자판기가 펼쳐지고 터치만으로 내장된 책들이 주르륵 훑어 보여줍니다. 네. 화면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네. 여기서 골라 장바구니에 담아 누르면 음료수 뽑아 먹듯 책이 슉 하고 올라와요. 네. 반납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원증도 필요 없고요. 네. 내장된 칩이 있어서 기기에 책을 갖다 대기만 하면 끝이었어요. 아. 여기서 잠깐 요 금강역 스마트 도서관의 총 관리 책임을 담당해 주시는 팀장님이 동구 주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들어보고 갈까요? 네, 들어보시죠. 네. 최재원 팀장님께 스마트 도서관 이용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일단 요 스마트 도서관 이용 용도가 도서관에 찾아가기 힘드신 분들이거나 도서관이 쉬는 날 책을 보고 싶은 주민들 위해서 설치한 장비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 구석에 있다 보니까 이용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원래 휴일이나 아니면 그때 산책하시다가 뭐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대구에서 쓰는 도서관 회원증 뭐 있으시면은 바로 이용 가능하시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계신다니 동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고 든든해지네요. 네. 네. 카페에 들리신 김에 책도 읽고 반납은 가까운 도서관으로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아날로그 감성의 레일 카페가 있다면 디지털 감성의 스마트 도서관이 있어 나름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어요. 금강역 레일 카페를 오늘의 동구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다녀왔습니다. 네. 또 금강역 주변은 아름다운 반야월 연꽃단지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예, 산책로로 가남지 코스, 점새늪 코스, 안심습지 코스, 천천둘레길 코스 이렇게 총 13km,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산책로도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디까지 가봤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104.5MHz 이 따뜻한 시선을 듣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쁘니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럽니 어쩌면 그렇게 멋지니 어쩌면 그렇게 말도 잘하니 좋은 사람들과 사람 냄새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워. 사람과 사람을 잇는 우리 동네 방송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새해가 시작됐구나 했는데 2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누구나 새해가 시작되면 뭔가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새로운 결심들을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열심히 살고 계신가요? 성경 말씀 속에 그렇게 잘 나가던 삼손이 드릴라를 만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죠. 드릴라, 그 이름의 뜻은 미지근함이라고 해요. 미지근함, 바로 열심과 반대되는 단어죠.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미지근함이 침범한다면 우리의 열심은 서서히 붕괴되고 말 것 같아요. 새해의 결심 잘 되고 있는지 열심을 한 번 더 불태워 보시길 바라면서
3월에 만나보는 동구 FM의 이 따뜻한 시선은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동구 FM. 지금까지 이 따뜻한 시선이었고요. 진행의 김영희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서는 너를 보면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슬퍼하기엔 짧았던 나의 해는 저물어 갔네. 지나치는 모진 기억이 바람 따라 흩어질 때면 아무 일도 없듯이 보내주려 해. 아픈 마음이 남지 않도록 안녕 멀어지는 나의 하루야. 빛나지 못한 나의 별들아, 차마 아껴왔던 말 이제서야 잘 지내 인사를 보낼게. 떠나가는 너를 보면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슬퍼하기엔 짧았던 나의 해는 저물어 갔네. 돌이킬 수 없는 추억